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양도소득세 중에서도 다주택자 그리고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4시간 반 동안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세무사회에서 2017년 8월 2일이죠. 8.2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그때 혼란에 빠졌었잖아요. 우리의 양도세는 8월 2일 전과 후로 나뉩니다. 그전하고 후하고 전혀 다르죠. 그때 가장 빠르게 10월 달에 11월 달에 연구를 해서 우리 세무사회에서 강의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2018년 개정세법 됐을 때 3월 달에 다시 한번 교재를 또 만들어서 강의를 하고, 또 하나의 큰 변곡점이 있습니다. 2018년 9월 13일 소위 9.13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라고, 이런 대책이 나옴으로 인해서 5배는 더 복잡해진 것 같아요. 5배는. 그거 왜 그런지 이따 차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9.13이 나오자마자 그 다음 날 바로 개정세법 비교표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10월 달에 11월에 우리 세무사님들께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18년 12월 말 그리고 2019년 2월 12일 이때도 주요한 개정세법이 소소하게 이루어졌는데요. 그걸로 인해서 조금 더 복잡해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특히나 어떤가요? 요즘에 신조어가 참, 제가 몇 달 전에 신문 보니까 양도 포기? 이런 신조어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거 보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세무사가 양도세를 상담을 안 한다면 과연 누가 할 것인가? 그러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양도세 이렇게 그동안에 연구한 자료들을 토대로 이번에 이제 이 책,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양도세 실무 책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여러분들께 실무 전문가분들에게 이 다주택자 그리고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여러 가지 실무적인 이런 내용들을 빠르게 정리해서 계속 업데이트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은 다주택자하고 주택 임대사업자 포인트로 하고요. 또 관련된 개정세법 주요하게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상담에 필요한 이 내용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한번 보시면은 239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239페이지부터 480페이지까지 다주택자, 주택 임대사업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에 다 모아놨어요. 여기저기에 산재에 있는 각종 그런 규정들을 다 모아서 한 번 더 여기에 모아놨습니다. 예를 들자면 장기부의 특별공제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양도소득세 관련된 내용, 기타 조특법상 감면들 등등 이런 것들을 여기다 다 모아놨으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한번 보시고 또 더 깊이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 세법이 또 개정되거나 아니면 해석이라든가 예규가 나올 때마다 빠르게 업데이트해서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하는 부분은 239페이지에서요 411페이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39에서 411페이지, 그리고 맨 뒤에 한번 보시면은요 583페이지 583페이지서부터는 지난 8.2 부동산 대책 이후로 각종 개정된 주요 부동산 관련된 개정 내용을 한 번에 요약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몇 개 추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239페이지 들어와 주시죠. 다주택자 관련된 상담을 하거나 실무를 적용을 할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가장 먼저 물어봐야죠. 양도한 이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인가요? 아닌가요? 그리고 임대주택에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 대부분 조정 대상 지역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241페이지 보시면요 12월 31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 현황이고요. 그동안의 조정 대상 지역에 지정이 됐고 해제가 된 이런 영역들을 다 수록을 해놨습니다.
세법이 개정되면서 중간중간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조정대상 지역 지정 공고의 이전에 양도한 주택으로서 뭐 중과 배제된다. 또는 조정대상 지역에 뭐 어떤 것으로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언제 조정대상 지역에 해제가 됐는지 지정이 됐는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여기 관련된 거 이 책으로 보셔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옆에는 이제 페이지 수인데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243페이지 봐주시죠. 다주택자 주택임대사업자 주요 관련된 규정인데요.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보시면은 우선은 내가 있는 우리 사무실이 조정대상 지역 내 사무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분들 중에서는 비조정대상 지역에 사무실이 또 있을 수도 있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비조정대상 지역에 내가 사무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한 90% 이상 동등한 비중으로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관련된 주요 규정들을 보면 첫 번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장특 배제. 조정대상 지역에만 해당이 있죠. 양도한 그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했을 때 그 주택만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조정대상 지역에서 양도한 주택은 볼 필요도 없습니다. 두 번째, 이런 것들이 중과가 되고 장기보호 특별공제가 배제가 되는데 여러 요건들을 갖추면 중과 배제가 되고요. 장기보호 특별공제도 해주는 이런 여러 가지 예외 규정들이 있죠. 그런 규정 역시 중과가 전제가 되므로 조정대상 지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 번째, 임대사업자 등 요건 충족 시 2년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2017년 8월 1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에 주택을 취득했을 때 2년 거주를 해야 되는 그 요건이 있죠. 그런데 임대사업자 등을 내면은 2년 거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특례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역시 조정대상 지역에 관련된 주택만 영향을 미치죠. 자, 여기까지가 조정대상 지역 내 우리 사무실이 있다. 또는 부동산이 있다. 영향 미치는 거고요. 지금부터 볼 거는 전국 공통입니다. 다 공통이에요. 자, 보시죠. 4번 장기부 특별공제 50% 70% 조특법 97조의 3. 이곳은 서울이냐 조정대상 지역이냐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있는 지역이 부동산이 인천에 있다. 인천은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거든요. 주택이 집이 5채 있습니다. 세무사님 저 주택 임대사업자 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똑같다는 거죠. 이 5채를 요건을 갖춰서 임대사업자를 낸다면 나중에 8년 후에 장특공제 50% 그리고 10년 후에 장특공제 그러니까 지역하고 상관없이 임대주택 사업자를 내냐 안 내냐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의 그런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5번째 보면은 취득 후 3개월 이내 임대사업자를 내면은 양도세 10년 동안 임대를 하고 양도하면 양도세 100% 감면해주는 규정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전국 모든 주택에 혜택을 줍니다. 그러니까 주택 임대사업자를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조정대상 지역이냐 아니냐 전혀 상관이 없이 중요한 비중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6번째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것도 전국 범위입니다. 다시 한번 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인천에 있다. 비조정대상 지역입니다. 5채. 저 임대사업자 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저 같으면은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그 임대사업자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5채 중에 4채를 요건 갖춘 임대사업자를 내고 그리고 다음날 이 한 채를 양도하면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죠. 전국적으로 전국 범위로 중요한 이런 규정입니다. 자, 그리고요 7번째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이제 종합부동산세가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주요한 세법이 됐습니다. 여기서 주요하다는 것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종전에 한 1,000만 원 정도의 종부세를 내던 사람이 앞으로 뭐 1년 후, 2년 후, 3년 후
한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도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기준시가가 올라가죠. 그리고 세율이 올라갔죠. 그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이제 올라가죠. 그리고 배율, 적용률이 또 올라가죠. 100%까지.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은 2배, 3배까지 나옴으로 인해서 종부세 때문에 임대사업자를 내는 사람들이 이제는 생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종부세 관련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비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이 5채 있다. 종부세가 종전에 1,000만 원 나오던 게 이제는 3천만 원 나온다. 아주 심각하죠. 상담이 들어왔을 때 우리 선생님 이 중에 한 4채를 요건 갖춘 임대사업자를 내신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가 될 수가 있겠네요. 또 이런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8번째, 임대사업자 취득세, 재산세 감면. 자, 이제 재산세는 아주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둘째로 하고, 취득세 감면은 때에 따라서는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취득해서 임대사업자를 내면 취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면 감면이 됩니다. 뭐 오피스텔을 샀다. 오피스텔을 한 2억짜리를 샀다. 그러면은 취득세율이 한 4.9% 정도 될 테잖아요. 거의 한 800만 원, 900만 원 정도. 그런데 임대사업자를 내기만 하면, 그리고 실제로 임대를 이렇게 의무 임대 기간 채우면 감면을 해줘요. 이것도 괜찮죠. 때에 따라서는. 자, 그래서 이런 취득세 감면. 그리고 9번째 마지막으로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감면입니다. 근데 종합소득세는 우리가 그렇게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이런 정보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10억이다. 10억. 세 채 이상이고 보증금이 10억이다. 간주임대료를 계산을 해보면 716만 원밖에 안 나와요. 이것 때문에 세액 감면 물론 있죠. 임대사업자 내면 30%, 75% 하는 세액 감면이 있는데 그냥 무시할 정도의 비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대략적으로 이 정도만 해놨고 밑에 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를 보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주로 제가 이제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강의할 때 이거를 강조를 하는데 우리 사무실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든 아니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든 똑같이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규정이 중요한 상담이 될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44페이지 봐주시죠. 제가 강의할 때 PPT를 주로 다 이용을 하는데요. 이 PPT는 어떤 용도냐면 책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단지 이렇게 책만 보면 이렇게 눈도 침침하고 글씨도 조그마니까 이것도 보시고 책도 보시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시는 용도로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옆에 페이지 수를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요. 내가 지금 어디쯤 보고 있구나. 내비게이터 역할 용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 임대사업자에서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계속 인용이 되고 있죠. 대부분 70%의 규정에서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줄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또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중 5호에 따른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여기까지. 그래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됩니다. 먼저 보는 게 효율적이에요. 어느 정도만 보면 되냐면 제목 정도만. 그러니까 2조 3호가 뭐냐, 그리고 2조 3호 중에 5호가 뭐냐, 이거를 여기서 정리하고 가면은 훨씬 수월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은 외우는 규정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뒤에서 이런 소득세법, 시행령, 조특법에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그런 명칭이 나오기만 하면 판단 없이 다시 돌아와서 몇 호가 뭐고 몇 호가 뭔지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가 그 규정을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제목 정도만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는 또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조 1호 및 2호는 민간 건설 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이 바로 2조 2호죠. 한마디로 말하면 민간 건설 임대주택, 매입이 아니고 건설 임대주택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법 2조 1호 및 3호, 이것은 민간 매입 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법 2조 5호, 2조 5호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장기란 8년을 의미하는 거죠. 8년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법 2조 6호는 4년 단기 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요, 법 2조 4호는 8년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5가지를 가지고 소득세법, 시행령, 교특법 모든 법에서 이거를 계속 조합해가지고 쓰고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소득세법 시행령 167의 3, 1항 2호에서 가, 나, 다라, 마, 바목에서 이렇게 명시를 합니다. 첫 번째 줄,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 및 2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면 오로지 이것만 보시면 돼요. 여기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시청, 구청에서 가져온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2호, 3호가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봤더니 2호, 3호가 아니라 법 2조 2호가 찍혔어요. 그러면은 3호가 아니니까 안 되는 겁니다. 판단 없이 2조 몇 호냐, 3호냐, 5호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보시면은 5호 8년 이상, 단기 4년. 자, 여기까지가 이렇게 되고요. 옆에 제가 이렇게 다, 가, 마, 바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뭐냐면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 3, 1항 2호 다목이라는 겁니다. 다목. 그리고 가목이고요. 마하고 바고요. 가목에 해당되고요. 마바. 자, 여기까지.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이거를 한번 분해를 해봤어요. 첫 번째,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인데요. 여기 보시면 2조죠. 2조가 뭐냐면 그냥 민간 임대주택 관련된 법을 의미하죠. 2조. 2조 아래 2조 1호 및 3호. 1호 및 3호는 민간 매입 임대주택입니다. 매입. 좀 전에 본 거죠. 매입이에요. 여기서 포인트는 매입. 자, 밑에 2조 1호 및 2호는 건설. 그리고 1호 및 3호 앤드 5호. 그 중에 5호는 뭐냐면 5호. 5호는 좀 전에 봤죠. 5호는 장기였죠. 그러니까 3호 중에 5호니까 매입,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세법에서 이렇게 명칭을 친절하게 나열하지 않습니다. 8년 장기 매입 임대주택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1호 및 3호 중에서 5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얘기는 곧 뭐냐면 매입 임대주택 중에서 8년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등록을 하고 오란 얘기예요. 그 요건 먼저 갖춰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공공은 넘어가고요. 단기는 또 이렇게 명시를 합니다. 1호 및 3호 중에서 6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즉 단기 매입 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요. 밑에 건설 임대주택은 1호 및 2호 중에서 5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장기 건설 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호 중에 6호면은 단기 건설 임대주택을 의미하죠. 여기서 강조드리는 거는 단기 임대주택 4년, 8년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그리고 소득세법상 임대주택, 조특법상 임대주택. 이거 잊어버리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해서 이게 엄청나게 헷갈립니다.
첫 줄에 그렇게 세법이 명시를 하고 있지 않아요. 첫 줄에 어떻게 명시하냐면 정확한 명칭은 소득세법상 임대주택이 아니고요. 소득세법상 임대주택도 이거를 명시하기도 하고 만은 이거고요. 반은 이거고 가는 이거고 가는 이겁니다. 다는 이거고 다 달라요. 정확한 풀네임은 이겁니다.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 및 3호 중에서 5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셨습니까? V체크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한 줄로 장기 임대사업자 내셨죠? 8년 장기? 이러면 다 이렇게 깨집니다. 왜냐하면 밑에 법들이요. 조특법, 소득세법 여기에 조금씩 살짝 다 다르게 놨어요. 그 조항에서만 이하 장기 임대주택이라고 칭한다. 그 소득세법 그 조 안에서만 규율하고 있지 이게 밖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한 칸 한 칸 물리 해석을 해야지만 실수가 없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해석은 앞으로 뒤에 3주택 중과 2주택 중과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도 가나다라 마바가 나오고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서도 나오고 다른 데서도 계속 인용을 하고 있으므로 거기에서 그런 명칭이 나왔을 때 이 페이지에 와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의미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죠. 여기가 대분류고, 여기가 중분류고, 여기가 소분류입니다. 대중소. 여기가 대한민국이고요. 수도권, 그리고 여기 어떻게 되겠죠? 서울, 경기, 인천.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법에서 2조 1호 및 3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렇게 시작되면 그 얘기는 곧 이거를 다 포함한 개념이죠. 4년이든 8년이든 다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수도권에 있는 주택 중에서 이런 혜택 주겠다. 그 얘기는 곧 서울, 경기, 인천을 얘기 안 했어도 수도권에 다 포함되는 거죠. 서울, 경기, 인천 8년, 4년. 그러니까 세법에서 2조 3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여기까지라면 4년이든 8년이든 다 포함된 개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3호 중에 5호만 명시했다면 이것만 4년은 안 해주고 8년짜리만 해당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3호만 명시했다면 매입 건설은 안 해주고 매입만 해준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요, 2조가 요 규정이고 5조는 그런 절차적인 규정인데 구청에서 어떠한 그 구비 서류로 신청을 해라. 그래서 세법에서 또 이렇게 나옵니다. 2년 거주하지 않아도 되는 임대사업자를 내는 규정 중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와라. 첫 줄에. 그렇다면 그냥 아무거나 일단 하고 와라. 매입이든 건설이든 다 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실수가 없습니다. 246페이지 보시죠. 우리 주택 임대사업자 상담할 때요. 우리가 세법만 상담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세법 전에 이것저것 기타 부수적인 것들을 좀 참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많이 받는 거, 그 중에서 베스트 10, 그 정도만 살짝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상식선에서. 자, 먼저 주택만 등록 가능해요. 자, 이건 세법이 아니고 시군구 얘기하는 겁니다. 고시원 안 됩니다. 근생 안 되고요. 상가 안 되고 기숙사 안 되고 펜션 안 됩니다. 펜션 안 돼요. 자, 오피스텔 가능한데요. 오피스텔이 뭐 준주택이면 가능합니다. 주거 전용이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요. 전용 부엌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목욕 시설이 있으면 주택하고 똑같이 이제 임대사업자를 내줍니다.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주택에 임대사업자를 낸다면 100% 임대를 해야 돼요. 일부만 임대하면 임대사업자 안 나옵니다. 방이 3개인데 2개만 놓을게요. 하나는 내가 살고.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다가구 주택인 경우 원룸입니다. 원룸이면 방이 10개 있죠. 이거는 주인이 하나 살아도 돼요. 뭐 2개 살아도 되고 나머지 임대사업자 내줍니다. 이런 예외적인 조항이 있고요. 자, 그 정도 보시고
248페이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 2번. 다른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택 매각 시 양도신고. 포괄 양수도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가능하다는 얘기는 시, 군, 구 얘기죠. 1,000만 원 과태료 없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사전에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돼요. 계약서에 명시하고 나중에 추후에 이렇게 포괄 양수도였다 얘기하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251페이지 봐주세요. 여기에서 두 번째 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칸에 동그라미 4번. 임대 의무 기간 중 건물 멸시 및 리모델링 금지. 리모델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처음부터 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리모델링 금지. 그리고 건물 신축, 멸실 신축 금지. 단 재건축, 재개발만 빼고요. 이런 좀 소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등록사항이 동그라미 1번.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매매했으면 30일 이내 신고해야 되고요. 동그라미 3번. 의무임대기간 4년에서 8년으로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 반대 8년에서 4년으로 변경은 안 됩니다. 자, 이거는 어디 얘기하는 거죠?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세법이 아니에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는 우리 법은 다 칸막이가 쳐 있습니다. 여기서는 안 돼도 저기서는 될 수 있고 여기서는 돼도 저기서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만 된다고 생각을 해야지 이걸 그대로 가져가서 세법에서도 통용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법에서 별도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세법에서 정해져 있는 것만 하고요. 정해져 있지 않으면 원칙대로 처리를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관련된 규정입니다. 밑에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 3개월 이내 신고를 하죠. 인터넷, 요즘엔 렌트홈이라는 곳에 신고를 하는데요. 렌트홈. 자, 다음 페이지 252페이지 보겠습니다. 252페이지 그 두 번째 칸 볼게요. 임대료 증액 제한. 동그라미 1번. 임대료 증액은 전년도 대비 5% 내에만 가능하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료가 처음 기준이 됩니다. 자, 우선은 5% 규정이 2월 10일 날 개정 세법에서 거의 대부분 들어왔어요. 소득세법에도 들어오고 다 들어왔어요.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보는 이 5%는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그 5%입니다. 세법이 이걸 가져다가 끌어쓰는 게 아니에요. 세법에서는 어떤 규정은 5% 규정 없는 규정도 있고요. 있는 규정도 있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에서 과태료 물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데요. 우선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 5% 규정이 언제부터 5%냐? 그 기산점이 오늘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갱신을 하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그 다음부터 5% 넘지 않으면 돼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난 4월 5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지금 아직 공포는 안 됐는데요. 4월 5일 날 국회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5% 규정이 하나가 단서 조항이 추가가 됐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기존에 계약이 돼 있는 임대차인 경우에는 그 기산점이 종전 계약을 기준으로 5% 기산을 해라. 좀 달라졌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임대사업자 냈습니다. 여기 임차인이 있어요. 계약을 언제 했냐면 작년에 했어요. 작년을 기준으로 내일 내가 이제 갱신을 한다 그러면 내일 작년 기준으로 5% 초과하면 안 됩니다. 이게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5% 내용이에요. 이 5%의 의미 뒤에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관련된 임대사업자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규정들을 살펴봤습니다.